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 해상에서 10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5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밤샘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8차 변론을 진행합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질의가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증인이 추가 채택되면 기일이 한두 차례 더 진행될 걸로 전망됩니다. 경찰이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는 정신질환 교사를 학생과 분리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충격적인 사건, 사고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희 굿모닝 MB에는 이 소식들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 해상에서 선원 10명이 타고 있는 32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지금까지 5명이 구조됐지만 5명은 아직 실종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밤샘 수색 작업에도 추가 구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밤사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실종자가 5명이나 됐는데 지금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전복된 건 어제 오후 8시쯤입니다. 선박의 이름은 재성호 32톤급 어선입니다. 해경은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km 부근 해상에서 긴급 구조 무선 신호를 접수하고 구조함 등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사고 선박엔 한국인 6명과 외국인 4명 등 모두 10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인 선장 1명과 외국인 선원 4명은 안전하게 구조됐지만 나머지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된 5명은 모두 한국인 선원입니다. 해경은 구조함 외에도 민간 어선 6척, 항공기 5대 등을 동원해 실종 선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기상이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생존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수색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구조하고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제주도엔 현장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서귀포시 강정항에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고 구조된 선원의 건강 상태도 살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한편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이복 형제를 살해한 후 편의점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 소식은 장가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경기 시흥시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1층 현관 앞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고 계단 곳곳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30대 남성이 집에서 이복 형제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흉기 난동은 집 밖 편의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이곳 편의점으로 이동해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해주시고 물건 살 때도 항상 상냥하게 반겨주시던 분이어서 경찰차든 소방차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진짜 작은 일이 아니구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20대 편의점 직원은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약 1시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전북 완주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한 40대 여성이 출산한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출산한 흔적은 있지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이걸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는데요. 안타깝게도 아기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이 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가 비닐봉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40대 여성 A씨는 그제 새벽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탯줄이 잘라져 있는 등 출산한 흔적이 있었지만 태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기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꼭 이런 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 정상적으로 하면. 병원 의료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집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은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그런 것도 좀 뭐가 있는 것 같고 그건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숨진 아기를 버렸다면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되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게 방치했다면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8살 학생이 교사의 손에 숨진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하늘아 예쁜 별로 가 이렇게 추모글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 앞엔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아버지가 부탁한 추모글과 함께 꽃과 인형이 놓였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추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굳게 닫힌 정문에 노란색 메모지가 빼곡합니다. 어른들이 미안하다. 하늘에서는 행복해라는 글이 하늘이를 위로합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학교길은 과자와 인형이 대신 채웠습니다. 제 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좀 슬프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생겨가지고. 학교 합동분향소에는 특히 초등학생과 부모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애가 똑같이 1학년이어가지고 여기 이제 바로 옆 학교를 보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랑 학교 선생님이야. 항상 이렇게 가르쳤는데. 조화와 편지 그리고 간식거리는 우산과 비닐로 덮어 비에 젖지 않게 했습니다. 100m 이상 놓여진 추모 물품이 학교 담장을 꽉 채웠습니다. 빈소에는 춘천에서 두 아들을 키우는 학부모가 유족에게 보낸 위로의 선물이 도착했고 배달 기사도 눈시울을 붉힙니다. 춘천에 사신 분이 하늘이 간식 챙겨주려고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갖다 주고 싶어서. 하늘이가 크면 되고 싶다고 했던 아이돌 그룹 아이브도 근조 화환을 보내 추모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늘 양의 발인은 내일 14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김하늘 양을 숨지게 한 교사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하늘 양 실종 당시 하늘 양의 휴대전화에서는 경보음이 계속 울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고 그래서 발견도 늦어졌는데요.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고 방음시설이 돼 있는 이 시청각실을 범행 현장으로 선택한 것도 계획 범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교사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부터 가해 교사의 집과 차,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동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직접 사건을 캐묻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지금 있다는 것 같이, 그리고 그 현장에는 저희 경찰관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늘 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라는 판단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로 한 일을 해쳤는데 어떻게 그게 계획 살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강력한 처벌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가해 교사가 사건 현장인 학교 시청각실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사실에도 경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리고 거기서 뭐 놀거나 뭐 하거나 시청각실에 자주 가시는 분 같아요. 혼자 시청각실을 자주 갔어요? 네. 시청각실에는 커튼이 쳐져 어둡고 방음시설도 설치돼 있어 내부 상황을 바깥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하늘양을 살해한 A 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번 사건을 되돌아보면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법을 만들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늘양의 아버지도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만들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는데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나서 하늘이법을 즉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를 직권으로 휴직시키는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김민수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하늘이를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있다. 요거만 알고 싶어요. 그냥 제2 하늘이만 안 나오게. 교육부가 즉시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하늘이법 입법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현행법은 교육감이 교원 면직이나 휴직을 명하려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열려면 교육청이 감사를 하고 심신미약 교사를 질환교사로 분류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극렬히 반발하면 심의위원회는 무산되기 십상이라 현장에서는 폭탄 돌리기라며 체념한 지 오래입니다. 좀 시시하면서 그냥 다음 학교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폭탄 돌리기나 뭐 그 사람들을 폭탄 교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왕왕하고는 있어요. 이번 사건 가해 교사의 휴직과 조기복직 근거가 된 진단서를 동일한 의사가 내줄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도 하늘이법이 보완할 전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야 대표도 빈소를 찾아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밤사이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눈이 내렸기 때문에 녹은 눈이 도로에 얼어붙어 블랙아이스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출근길 조심해서 운전하시고 걸으실 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시민들은 우산과 모자를 쓰고 눈을 피하고 자동차는 속도를 줄여 움직입니다. 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이 내렸습니다. 여기 나오니까 눈이 좀 지금만큼 내리고 있어서 쌓였더라고요, 조금. 눈 온다 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챙겼는데. 다행히 눈은 거의 쌓이지 않았는데 고온다습한 바람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올라간 덕분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다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고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현재 기온은 0도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남하하면서 13일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내외로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녹은 눈이 증발하지 못하고 남아있다가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는데 특히 교량이나 고가도로는 결빙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합니다. 연쇄 추돌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려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해야 합니다. 낮부터는 평균 기온을 회복하며 영상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 경제 분야 질문에 나섭니다.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 적용과 추가 경정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검찰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차준환이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그제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2위에 오른 차준환은 오늘 프리스케이팅에서 역전 우승을 노립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12개를 쓸어 담은 우리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유망주 이나연부터 베테랑 이승훈까지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은 완벽한 신구 조화를 보여줬습니다. 목에 메달을 한가득 걸고 돌아온 대표팀, 다가오는 올림픽에서도 활약이 기대됩니다.
귀국 현장에 신영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금셋, 은다섯, 동넷. 하얼빈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목에 주렁주렁 메달을 걸고 금이 안양합니다. 출전한 전 종목에서 포디움에 오르며 메달 4개를 독식한 이나연은 목이 조금 무겁지만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목이 무겁게 올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이나연과 때론 경쟁하고 때론 함께 뛰며 나란히 2관왕에 올라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이 따낸 금메달 3개를 합작한 김민선. 후배와 펼치는 선의의 경쟁은 힘을 북돋아주는 신선한 자극제입니다. 같이 경쟁을 하는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라는 게 되게 의미가 큰 것 같고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메달리스트에 오른 베테랑 이승우는 자신이 쓴 기록보다도 후배들의 성장이 더 기쁩니다. 제가 제 할 일만 하지 않고 어린 선수들 최대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저도 나름 노력해 볼 테니까. 멋진 신구 조화로 이번 대회 최고의 질주를 보여준 한국 빙속은 다가오는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올림픽을 향해 스케이트와 끈을 조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강남에 지정됐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잠실과 삼성, 대치동, 천담동이 5년 만에 해제됐고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도 투기 가능성이 낮다면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2년 실거주 의무 같은 규제가 풀려서 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강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20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했습니다. 집을 사고 팔기 어려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이주 자유도 제한한다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포에 집을 두시고 여기를 이제 사실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있죠. 부동산 침체까지 이어지자 서울시가 4개 동의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첫 지정 이후 5년 만입니다. 이곳 잠실을 비롯해 삼성, 대치, 청담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즉시 해제됩니다. 은마와 잠실주공 5단지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 14곳은 과열 가능성이 있어 토지거래 허가제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신속 통합기획 사업지 가운데 조합 설립이 마무리된 6곳도 지정이 해제됩니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 중 30년 이상이 도래하여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 가능성 있는 지역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다 해제하는 내용으로. 서울시는 압구정동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도 일단 규제를 유지하지만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오늘 변론에선 이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계엄 당시 실제로 정치인 체포조가 운영됐는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질문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인 오늘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석에 앉습니다. 앞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고 구체적인 체포 명단은 방첩사에게 전해들어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윤 대통령이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며 강하게 부인하면서 조 원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 시기도 관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변론 기일은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진행됐습니다.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노 전 대통령 때는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이후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을 이어가고 있지만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34명 가운데 8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시 재신청할 것인지를 돌아가서 검토하겠습니다. 헌재는 변론이 언제 끝날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번 달 말에 변론이 종결된다면 탄핵 선고는 3월 초쯤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진보 성향 판사들이 모여있는 우리법 재판소라고 부르며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겠다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비상계엄 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조희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집중됐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차장이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메모를 했다는데 왼손잡이가 아니라며 메모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첩을 잡으라고 했더니 간첩은 잡지 않고 대북 공작을 하지 않고 탄핵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성 의원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헌재가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며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한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윤 의원 발언에 야당 의석에선 폭동 옹호당 내란당이라고 항의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선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맞섰는데요. 최근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거론하면서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 습격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기 직전 검찰 고위 간부와 통화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 과정 등을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도 맞섰습니다. 우리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유지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거나 공정성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부지법 습격 사건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기세면요.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아마 헌법재판소 습격 사건도 일으킬 것 같은데. 이 같은 우려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답변이 돌아오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야당 의원들은 첫날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거부권 인사권에 이어 국회 출석도 선택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새 팀명 NJG로 활동하겠다고 밝힌 그룹 뉴진스의 외국인 멤버 한이가 새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룹 멤버의 부모들은 SNS를 통해 한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11일 새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 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 비자는 소속사가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해지되면 소멸됩니다. 부모들은 한이가 받은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베트남계 호주인인 한이는 지난해 11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이달 초 기존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0년대 히트곡 담다디로 유명한 가수 이상은 씨가 6년 만에 단독 콘서트로 팬들과 만납니다. 기획사에 따르면 이상은 씨는 2019년 앨범 발매 기념 공연 이후 긴 팬데믹 시기가 겹치면서 한동안 단독 무대로 팬들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다음 달 29일과 30일 서울에서 플레이리스트 봄이란 주제로 콘서트를 펼칠 예정입니다. 1988년 담다디로 가요제 대상을 받으며 데뷔한 이상은 씨는 당시 큰 키와 소년 같은 매력으로 단번에 스타가 됐고 이후 싱어송라이터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영화관에 거대한 용기를 들고 출동한 관객들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해당 영화관은 최근 30리알, 약 12,000원의 팝콘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러자 사람들이 팝콘을 받기 위해 저마다 기상천외한 용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대형 솥과 냄비는 물론 한 남성은 파란색 플라스틱 드럼통을 머리에 이고 나타났는데요. 영화관 직원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곧 드럼통에 팝콘을 가득 담아서 돌려줬습니다. 팝콘이 가득 담긴 통을 받은 남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주문이 될 것 같다. 팝콘 덕후들에겐 딱 맞는 이벤트다. 모두 유쾌한 모습이 보기 좋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어제 서울 고등법원에선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중요한 재판인데 이 재판부는 빠르게 선고를 내리겠다. 다시 한번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식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재판에선 성남시 공무원 출신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 도시계획 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증인에게 백현동 개발용도 변경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앞서 증인 신문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제한한 재판부는 실제 재판에서도 빠른 심리를 위해 신문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질문 도중 1심에서 이미 여러 증인이 나왔으니 추가 채택 취지에 맞게 물어달라. 증인이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물어라 라고 말하며 신문에 속도를 냈습니다. 또 오는 19일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고 26일에는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빠른 심리 속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심재판부가 심리에 속도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그렇게 예정돼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계획대로라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3월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내 비명계 주자들과 연쇄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 친문계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고 이어서 김부겸 전 총리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만날 계획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쓴소리를 이어온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며 본격적인 통합 행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은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문재인계 적자로 평가받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2달여 만에 다시 만납니다. 김 전 지사가 이달 초 복당한 뒤에는 처음 독대하는 자리로 민주당은 이번 만남이 이 대표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12.3 계엄 사태 직후 귀국한 김 전 지사는 이 대표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당내 다양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다양한 요리가 있을 때 국민들이 혹시 그러니까 이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들이라도 다른 요리를 보면서 그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간 당내 통합을 강조해온 이 대표가 본격적인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이 대표 측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의 릴레이 회동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어제도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 일극 체제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려는 이 대표가 당내 비명계 역할도 강조한 만큼 통합선대위 구상 등 구체적인 당 통합책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엔 선을 그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권 잠룡들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헌론을 들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무려 48명의 의원들이 총출동해 대선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탄핵 결론 후에 논의에도 늦지 않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장에 입장하자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오 시장은 야당의 의회 폭거를 질타하며 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제시했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된다.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모든 권한을 바로 이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당 지도부는 물론 절반에 가까운 48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오 시장의 힘을 실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인 오세훈 서울시장님, 성공한 대통령이 단 한 분도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새를 과시하며 대선 행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오 시장은 선을 그으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에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의원은 오 시장이 여당 의원들과 관저 만찬 등 스킨십을 늘려나가고 있다며 사실상 오세훈 대선 캠프 출정식이라 봐도 되지 않느냐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을 시작으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지지율 1위로 나타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잠룡들의 보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의 개헌 토론회가 열리던 시간 원희룡 전 장관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불공정한 탄핵 심판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를 비판했습니다. 조기 대선 질문엔 대통령 복귀가 우선이라며 손사래를 쳤는데 보수 지지층의 보조를 맞추면서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도 드러내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유호정 기자입니다. 국회를 찾은 원희룡 전 장관은 헌재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둘러싼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무효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또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강행하고 국민들에게는 어쩔래라고 따르라고 강요하겠습니까? 또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는 건 탄핵을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보인다며 대통령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헌재를 항의 방문해 절차적 정당성을 촉구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같은 주장입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주자로 분류됐던 원 전 장관은 조기 대선 질문에 대통령의 복귀가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되도록 그에 따라서 대통령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 전 장관이 조기 대선 선긋기로 강성 지지층의 존재감을 드러낸 거란 평가와 함께 여권 내 차기 주자들의 의제 선점 경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지금부터는 국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 밝혔습니다. 모두가 우려했던 상호 관세 조치가 임박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지만 이 협정과 상관없이 상호 관세가 부과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여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바로 서명할 거다 밝혔다면서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2일인 오늘이나 내일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브리핑을 통해 현지 시각 13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방문하기 전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 밝히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일정을 재차 언급한 겁니다. 그동안 11일 또는 12일에 발표한다고 예고했던 대로 결국 상호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뜻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Very simply, it's if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That's all. 우선 대미 관세율이 3배가 넘는 인도와 미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주요 타깃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없는 상태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관세 대상에 올릴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또 보조금이나 규제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관세 부과 폭을 정할 것이란 관측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한여입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차례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만 3년간 이어온 이 전쟁이 드디어 끝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반가량 통화했습니다. 두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연락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022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he conversation went very well. He, like President Putin, wants to make peac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Розмова з 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мпом хороша, розмова детальна. Я вдячний президенту за щирий інтерес до наших спільних можливостей, до того, як ми можемо разом наблизити справжній ми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직접 만날 경우 협상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ригласил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посетить Москву и выразил готовность принять в России американски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전쟁 종식 시나리오는 현지 시간 14일부터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의에는 벤스 미국 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우산을 쓰고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중이라는데요.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한 인도 위로 빼곡하게 자리 잡은 우산이 보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남미의 여신 가수 샤키라의 콘서트장 입구 모습인데요. 브라질 남부는 최근 펄펄 끓는 폭염으로 늦은 밤까지 30도 넘는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도 팬들의 열정을 막진 못했는데요. 팬들은 우산 그늘을 만들어 오랜 기다림도 즐거움으로 거뜬히 승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게 진짜 뜨거운 열기 아닐까 싶습니다. 열정의 나라 브라질답네요. 여기 독특한 발명품을 만들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년이 있습니다. 산불을 감지할 수 있는 발명품이라는데요. 미국으로 가보시죠. 한 소년이 조금 특이하게 생긴 장비 앞에 서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 같기도 풍향계 같기도 한 이 장비는 영상 속 소년이 직접 발명한 산불 감지기입니다.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불씨를 확인해 즉시 소방관들에게 알리는 똑똑한 기술을 지녔다는데요. 미국 LA에 사는 이 소년은 이번 대형 산불을 계기로 추후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는 발명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5학년부터 고등학생인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필요한 발명품을 연구해왔다는데 이보다 더 기특한 발명가가 또 있을까 싶네요. 여기 추억을 복구해주는 소중한 작업을 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훼손된 사진을 하나하나 복구해줬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줄 위에 빼곡히 걸린 사진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페인 발렌시아 폭우 생존자들을 위해 망가진 사진을 복구해주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자신도 언제든 사진 속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며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으로 남겨진 누군가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일, 정말 특별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한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은 7,500여 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의 재조사에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폭설과 결빙, 한파가 계속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긴급 출동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9일까지 긴급 출동은 하루 평균 6만 5천 건을 넘겼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3.9%가 늘었습니다. 특히 한파로 자동차 배터리 방전이 늘면서 이 배터리 충전 서비스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 타이어 교체와 수리도 많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짧은 영상인 숏폼을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보거나 매일 본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겼고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40분이 넘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한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숏폼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시간 보내기용으로 좋고 집중하기 편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교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12시간이 지난 후에 이 합격자들은 갑자기 탈락자로 변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불합격 통보를 다시 받은 응시자가 무려 49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윤기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입니다. 1,800명이 넘는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공고 1시간 만에 발표를 수정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응시자들의 수업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인 수업 실현을 30점 만점 환산 점수가 아닌 60점 만점의 원 점수로 잘못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오류를 수정한 도교육청은 12시간여 만에 최종 합격자를 재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응시자 98명의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첫 발표에서 탈락한 응시자 49명이 합격자로 수정됐지만 반대로 합격자 명단에 있던 다른 49명은 탈락하고 만 겁니다. 합격인 줄 알았다가 졸지에 낙방한 응시생들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번에 안 붙으면 다른 직업 해보려고 했어요. 거의 전체 대부분 붙어있던 것 같아요. 탈락한 응시자들의 반발 속에 경기도 교육청은 명백한 행정 부실로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했지만 수정한 결과를 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대한설상연맹이 제1회 KBI컵 스키 스노보드 챔피언십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 스노보드 듀얼레이스 부문은 전 국가대표 출신 최보군 선수가, 스키 듀얼레이스는 전 국가대표 출신 김동우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한설상경기연맹은 알파인 스키 등 기록 경기는 물론 스키 크로스 같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전선과 자동차 부품 사업이 주력인 KBI 그룹이 공식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눈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5.8도, 파주와 철원은 영하 12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낮습니다.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눈이 녹지 않아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해안가와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8.2도, 전주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2.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과 대구는 8도가 예상되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서울의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